통합과 개혁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기득권자들과 실제로 손을 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기득권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적폐 세력의 청산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대전제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우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적폐 청산을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정치 철학이 다른 그런 정치 세력과 연정하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이것이 저는 진정한 통합이라고. 이게 재벌이 이번 적폐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재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문 후보님 근처에 막 수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 후보님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청산이 되겠습니까? 남은 그룹들 해산하실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정권 교체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있는 분들 다 그런 모아가지고 최성 후보님한테 정권 교체가 말씀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해주시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은 해체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만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연장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매우 정치적 공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적폐청산이 됩니까? 다음 정부는 의회하고의 협치 수준을 높일 때라야만 개혁과제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적폐 세력을 죄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면은 다 그냥 개혁적인 겁니까? 왜 자꾸 나무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협치하고 연정은 다릅니다.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안 후보님은 계속 의회에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이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모델로 자유한국당까지도 그들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서 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 후보님도 소연정을 강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소연정만으로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어쨌든 연정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정으로 이뤄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죠.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 또 상권 분립을 강화해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이런 거 통하면 제왕적 대통령 이 패단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왕적 대통령의 패단을 없애는 것이지 무슨 대연정을 통해서 또는 무슨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당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이미 정당의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의 등장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의회와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당론을 벗어나는 그런 공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말하고 뭐 국민안심정제 또는 뭐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론하고는 다른 정책 공약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력기관들 확실하게 개혁해서 제왕적 대통령 패단 저는 뭐 거의 뭐 그냥 방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쟁기 탓을 하지 말자. 제도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면 더 문제겠죠. 다수의 약자들보다는 기득권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문 후보님을 지금 진보나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보수적 요소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로 그런 건 말을 바꾸려고 하시는 공격하지 건 안 됩니다.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캠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메모드 조직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다 어디 한 자리 달라고 합니다. 문 후보님이 현재 경선을 지금 임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식이 그동안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모든 문제를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대통령,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때 정부에서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접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담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주면서 타협하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국민한테 손을 내미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청산대일 세력들과 손을 잡아버리면 실제로 청산은 불가능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진짜 개혁하자는 쪽은 고립이 되겠죠. 현재 여소야대 국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연합정부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와 좀 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담합이 돼서 저를 공격하는 단어가 됩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대화하는 건 다릅니다. 의회하고의 대화가 그것이 담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개혁을 하고자 하는 야권의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지 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개혁이 저는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에서 그동안의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투표하듯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지. 당연히 하죠. 정치적 그러나 손을 잡는 건 아니라는 광화문의 거죠. 촛불광장에는 국민의 90%가 참여한 시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현재 이 순간에도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촛불광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 국민들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의회랑 대화를 의회에서 아니, 대화는 원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게 그것을 문제죠. 더 나아를 통해서 네. 합의할 수 있다면 연합정부를 구성해보자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자,